안녕하세요. 저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홈이 뭔지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하시면 어떤 건지 한 번에 알아챌 수 있도록 저도 처음부터 자료 찾느라고 개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정리해서 기본 개념부터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마트홈 또는 IoT 이런 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간단하죠. 아주 쉽게 말해서 집안 기기들을 자동으로 제어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스마트홈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사람이 방에 들어오거나 집에 들어오면 불을 켜주거나 방을 떠나면 불을 꺼주거나 일정 시간이 되면 커튼이라든지 블라인드가 자동으로 닫히고 아침 되면 자동으로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외출을 하면 에어컨이 꺼지고 그런 것들을 스마트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게 된다면 습도가 어느 이상 올라가는 경우 팬을 켜준다거나 아니면은 제습기를 켜준다거나 저 같은 경우는 호주에 살고 있는데 자동차가 집안 반경에 100m 안으로 들어오면 주차장 문이 열리고 현관 불이 켜지고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거나 할 때 밖에 사람이 오면은 빨리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옆쪽에 있는 이런 불들을 빨간불로 변경을 해준다거나 그런 것까지 고급 기능이 가능해지는데 그러면 스마트홈을 구성할 때 알아두셔야 될 점 일단 먼저 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허브 또는 통신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 마지막으로는 트리거 요걸로 어떻게 동작을 작동하게 되는지 끊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기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 전등이라든지 스위치, 센서라든지 플러그 또는 가전기기 그런 것들을 기기라고 합니다. 기기를 구입하실 때 애플홈이 적혀져 있다거나 스마트 띵스가 적혀져 있다거나 아마존이 적혀져 있다거나 애플홈이 적혀져 있다거나 그런 제품들은 전부 다 스마트 기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기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아시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제품이 있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허브 또는 통신 방식 요게 조금 복잡한데 일단 집안에 인터넷이 안 되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 당연히 라우터가 설치되어 있을 거고 와이파이가 당연히 동작을 할 겁니다. 통신 방식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집안에 모든 분들이 설치되어 있는 와이파이 방식 요거는 따로 허브가 필요 없습니다. 와이파이가 허브가 필요 없는 반면에 조금 반응 속도가 느립니다. 그리고 처음에 집에 한두 개만 사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스위치 20개를 변경했고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합해지면서 100개가 넘는 스마트 기기들을 구입을 했는데 이렇게 개수가 많아지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와이파이, IP를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진짜 느려진다는 거. 그래서 집안 전체를 스마트홈으로 꾸미실 분들은 와이파이는 맞지 않는다는 거. 그 대신에 한 공간 불 켜주고 꺼주고 간단한 것만 할 거다. 그러면 와이파이로 가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 통신 방식으로는 블루투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그 통신 방식이 있고 이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단점이 범위가 조금 짧다는 점 그래서 블루투스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실 거고 그 다음 방식으로는 메터 방식 통신 방식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어떤 거는 와이파이로 작동하고 어떤 거는 블루투스로 작동하고 어떤 거는 또 지그비로 작동하고 그래서 새롭게 통합해서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프로토콜이 메터 시스템 그러니까 요즘 새롭게 나오는 기기들 같은 경우는 메터를 이렇게 장착하고 나오는데 이게 새롭게 도입된 프로토콜이어서 일단 메터를 지원하는 기기 자체가 드물고 메터를 지원하면 가격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기상조 같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통신 방식은 지그비 방식인데 일단 지그비 방식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도 굉장히 낮고 와이파이나 다른 프로토콜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고 진짜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식도 지그비 방식이고 개인적인 경험인데 와이파이, 블루투스, 메터는 조금 비싸가지고 기계를 구입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 아무튼 와이파이,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조금 느리고 안정적이지가 않아가지고 나중에 사용하다 보면 지그비 방식으로 변경을 하게 되더라는 거 그래서 지그비 방식의 통신을 추천하는데 이게 단점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이 통신 방식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허브가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허브가 이렇게 딱 있고 이 허브가 전등이라든지 스위치라든지 센서라든지 플러그라든지 여기랑 통신을 하게 되는 거고 이 허브는 와이파이를 제공해서 와이파이는 이 허브에만 붙어 있는 거라는 거 그래서 바깥에서 통신할 때도 불 꺼져라는 명령을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보내게 되면 집안의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지그비 방식으로 껐다 켰다를 제어하는 그런 방식이 지그비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허브가 필요해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략 10,000원, 15,000원 정도면 구입을 할 수 있는 제품이고 한 개만 구입하셔도 집안 전체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도 1, 2, 3층으로 나눠져 있고
대략 실제 평수도 100평 가까이 될 것 같은데 한 개로 전부 다 커버가 가능하다는 거. 만약에 여기서 집이 조금 더 커지게 되면 지급이 허브 익스텐션이라고 해가지고 거리를 늘려주는 그런 장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장비 하나만 추가하시면 문제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거. 그러면 스마트 기기를 소개를 해드렸고 통신 방식의 소개를 해드렸고 마지막은 트리거. 그러니까 스마트 기기들을 어떻게 자동으로 작동하게 하느냐, 그게 바로 트리거라는 거. 센서를 달아두면 사람이 지나가게 되면 사람이 있는 것을 알아서 사람 있음을 트리거, 그러니까 조명을 켜주는 거고, 습도가 70% 이상이다, 요런 작은 온도계 습도계를 달아놓으면 팬을 켜준다거나, 그러니까 습도가 70% 넘어가는 게 트리거가 되는 거고, 아니면 핸드폰 GPS를 이용해가지고 운전해서 돌아와서 집안 반경 100m 안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요게 또 트리거가 돼서 주차장 문을 열어준다거나, 아니면은 트리거를 시간으로 한다거나 위치를 한다거나 날씨라든지 요런 것도 트리거로 설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하시면 대충 감이 오셨을 것 같은데 하나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진짜 간단하게 문을 이렇게 열었을 때 불이 켜지고 문을 다시 닫았을 때는 불이 꺼지고 지급이 방식에 도어 센스가 현재 달려있고 문이 열리게 되면 지급이 허브로 문이 열렸다는 것을 그쪽으로 안내를 해주고 그때는 특정 공간에 불을 켜주고 또다시 닫혔을 때는 불을 꺼주고 실제 설치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조명을 변경하지 않았고 스마트 스위치로만 변경을 해줘서 기기로는 스마트 스위치, 도어 센서가 들어갔고 지급이 방식의 허브 요렇게만 기기를 구성하면 되는 거고 트리거는 도어 센서를 사용해서 문이 열렸을 때 또는 닫혔을 때 요게 트리거가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거는 빼고 안내를 드렸는데 당연히 스마트 스피커가 있으면 그게 트리거가 돼서 직접 음성으로 이렇게 말을 해도 트리거가 되면서 불을 켜주거나 꺼주거나 그런 것들은 약간 하수. 저도 처음에는 음성으로 TV 꺼라 켜라, 음성으로 블라인드를 열어라 닫아라 뭐 이런 것들을 했지만 이게 시간이 가고 하나둘씩 더 설치하게 되다 보면 말하는 것도 귀찮아진다는 거. 와이프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처음에는 그냥 불 켜고 끄면 되지 그게 뭐 어려운 거냐고 이딴 거 필요 없다고 말하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설치해놓고 편리해지면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 절대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거. 요렇게까지만 아셔도 기본적인 구성은 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진짜 돈 주고 배운 내용인데 저도 처음에 몰라서 여러 가지 제품 구입했다가 환불하고 환불도 안 돼서 그냥 집에 있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처음에 설치하실 때 플랫폼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플랫폼이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구글 홈이 있고 애플에서 만드는 애플 홈킷이 있고 아마존에서 만드는 알렉사가 있고 그리고 삼성 기반의 제품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 띵스라는 제품이 있고 그리고 요즘에 중국 제품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투야 제품이라든지 아카라라든지 플랫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잘 알아두셔야 될 점이 서로 전부 다 호환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호환이 안 되는 제품들이 있다는 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플랫폼을 투야로 했고 그런데 투야 제품만 또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도어벨 같은 경우는 아카라 도어벨을 구입을 했고 그리고 또 투야 제품에는 없었던 센서 아카라 센서도 구입을 했고 기본적으로 애플 아이폰을 쓰고 있고 맥을 쓰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구입했었던 애플 호판 미니도 2개나 있고 구글 스피커도 또 2개인가 있고 애들 방에는 또 예전에 시계가 나오는 제품을 갖고 싶다고 해서 알렉사 제품으로 스마트 스피커를 구입해줘서 냉장고랑 텔레비전은 삼성이어서 스마트 띵을 사용해야지 되고 아무튼 어떤 플랫폼을 사용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투야 제품부터 말씀을 드리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되는 중국에서 만든 제품들은 대부분 투야 어플을 사용하면 한 번에 깔끔하게 구성이 되는데 일단 가장 큰 장점은 투야라는 브랜드에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국 여러 브랜드에서 제품을 만들고 투야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서 일단 기기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 그리고 중국 제품에서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다는 거. 그리고 투야 어플만 사용하면 굉장히 제한적이겠지만 아무튼 제품을 투야 앱에다 등록을 한 다음에 알렉사로도 전부 다 보낼 수가 있고 구글 홈에다도 전부 다 제품을 보낼 수 있고 스마트 띵스 거기에다가도 제품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애플 제품은 불가능하다는 거. 아무튼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고 있고 집안의 스마트홈도 구글 제품이고 그러면은 구글 어시스턴트를 사용하면서 스마트홈을 같이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기존의 삼성 베이스 스마트 띵스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마찬가지 투야 제품을 이용해서 이렇게 2개를 연동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플랫폼 제품이 있긴 한데 새로 구입하는 제품은 무조건 투야 제품으로 구입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럼 두 번째 플랫폼 스마트 띵스. 일단 스마트 띵스 같은 경우는 한국 사용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마트띵스는 요게 또 단점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중심의 제품이어서 느릴 때가 조금 있다는 거. 그리고 아마존 알렉사 같은 경우는 치명적인 단점 한국어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아마존 제품이 미국처럼 보편화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존은 완전 땡. 그리고 요즘에 조금 복잡한 자동화를 추가하려고 하면 돈을 내야지 한다는 둥. 그래서 완전 땡땡. 그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플랫폼은 아카라. 요즘에 굉장히 뜨고 있죠. 센서라든지 도어벨이라든지 진짜 잘 만들긴 잘 만듭니다. 중국 제품이라고 하기에는 믿을 수 없는 내구성이라든지 스마트홈의 선두주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아카라 제품이 좋은 게 많기는 한데 일단 기기 자체도 굉장히 비싸고 아카라 제품 호환성이 진짜 떨어진다는 거. 구글 홈이라든지 스마트 띵스라든지 그런 곳에 전부 다 호환되지 않고, 그러니까 아카라 센서를 구입한 다음에 지급이 허브 투야 제품 이렇게 구입해서 붙이려고 하면 붙어지기는 하는데 기본적인 기능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이쪽으로 가면 불이 켜지고 저쪽으로 하면 불이 꺼지고, 그 센서가 아카라 센서인데 FP2라는 제품이고 처음에 못 모르게 구입해가지고 투야 허브에다 물렸는데 그거의 장점이 굉장히 비싼 대신에 존을 여러 개로 나눠서 이곳저곳 가면 꺼지고 켜지고 요게 가능한 건데 투야 허브에 물리니까 존을 나눌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아카라 허브 제일 저렴한 걸 구입해서 존을 나눠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 호환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구글 홈이라든지 스마트 띵스라든지 알렉사라든지 전부 다 호환 불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아카라 같은 경우는 애플과 굉장히 또 친해서 아카라 애플끼리는 또 호환이 가능하다는 거. 아카라 제품 아카라 앱에서 등록한 다음에 애플 홈킷 들어가가지고 아카라 설정 이렇게 적용해 놓으면 등록하는 동시에 애플 홈킷으로 연동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플랫폼 같은 경우는 애플 홈킷인데 일단 기기도 굉장히 없고 가장 고가의 제품. 저 같은 경우도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고 맥북이고 애플 홈팟도 있고 애플 제품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투야, 구글 요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이라고 하더라도 구글 홈 어플이 있어가지고 보시면은 투야 제품 요렇게 등록을 해놨고 진짜 많죠. 쭉 이렇게 있는데 아이폰에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제 추천은 투야, 구글인데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셔야지 될 점이 투야 제품을 애플 홈킷에 넣을 수가 없고 아카라 제품을 구글 홈에 넣을 수 없고 그것들은 전부 다 이해를 하셨겠지만 요거를 또 통합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홈 어시스턴트라는 건데 그거까지 다루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아무튼 홈 어시스턴트까지 구성을 하게 되면 투야, 아카라, 애플, 스마트띵스, 아마존까지 전부 다 한 번에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통합 시스템도 있다는 거. 홈 어시스턴트는 조금 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특별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안내를 드리기로 하겠고,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추천드리는 제품은 투야 기반의 스마트 제품을 구입하고 반드시 구입하실 때 지급이 방식으로 구입해서 지급이 허브랑 같이 사용하시면 되고, 핸드폰에는 투야 어플 그리고 구글 홈 까신 다음에 두 개를 통합해서 사용하시는 게 시작할 때 가장 편리하고 돌아가지 않는 거라는 거. 이렇게 종합해서 안내를 드리면서 궁금하신 점은 아래쪽에 댓글 주시면 제가 아는 만큼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리한 스마트홈 되시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